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통일부의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기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북단에 있는 강원 동해안 지자체도 일찌감치 준비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미 2년 전 큰 그림을 그린 고성군은 세부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 준비에 나섰고, 속초시는 국제항해의 강점을 내세우며 후발주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북 경제 교류와 경제 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평화경제특구. DMZ 남방한계선 또는 NLL과 가까운 전국 17개 지자체가 대상인데, 강원도에서는 고성과 양구, 인제, 화천, 철원, 춘천까지 6곳에서 지난 1일 속초가 7번째 대상지로 추가됐습니다. 지난 4월 기본구상을 마련한 통일부는 지난달 현장 실사를 진행하는 등 새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 마무리될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따라 전국 17개 대상지 중 어느 지역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될지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2023년 12월 시행됐는데, 고성군은 8개월이나 빠른 4월에 발빠르게 기본구상을 마쳤습니다. 특히 남북 분단과 통일의 유산이 많은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지난달 통일부 현장 답사에서도 통일 전망대와 재진역, 남북 출입사무소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고성군은 분단과 평화, 생태의 상징으로 유럽연합 등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빠르면 올해 안에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권 접경 지역에서 유일하게 남북한 철도랑 도로가 연결돼 있고, 그래서 육로, 그리고 저희 이제 해로 관광했던 경험도, 동해에서 갔던 경험도 있고 해서. 지난 3월 접경 지역으로 지정된 속초시는 평화경제특구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지난 6일 강원연구원에 기본구상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속초항이 물류 여객 최북단 항구인 만큼 블라디보스토크와 원산을 잇는 물류와 해양관광 중심지가 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양대 철도가 이제 개통이 저기 가시화됐고, 그리고 크루즈라든가 카페리가 이제 다진 적이 없는 또 하나의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속초만에 특화된 평화경제특구를 만들 겁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 사업자와 입주기업 인허가 간소화,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30조에 달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일부 재정을 지원받게 되고, 접경 지역으로 그동안 취약했던 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양양군이 국내 최대 규모의 체육시설 에어돔을 설치하겠다며 최근 입찰 공고를 내고 심사를 거쳐 우선 협상자를 선정했는데요. 참가업체 자격이 일반 에어돔 제작업체로 광범위하고, 평가위원은 선착순으로 선별한 후 추첨으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도내에서 운영 중인 사이클 경기장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양양 벨로드롬. 양양군은 전천후 실내 경기장과 각종 행사, 공연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에어돔 설치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13,000여 세제곱미터 규모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추진된 스포츠 에어돔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에어돔은 공기압을 이용해 반구 형태로 공간을 덮는 막 구조의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양양군 사업의 입찰 자격을 놓고 논란이 분분합니다. 양양군은 사업 참여업체의 실적 기준을 체육시설 에어돔이 아니라 일반 에어돔으로 완화한 반면, 면적은 4만 세제곱미터 이상 시공한 업체로 한정해 자격을 강화했습니다. 체육시설용 에어돔을 안 했던, 일반 에어돔을 했던 업체도 실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었고, 국내에 이미 조성된 스포츠 에어돔들은 규모가 1만 세제곱미터를 넘을 경우 체육시설 에어돔으로 기준을 한정해 설치됐습니다. 스포츠 에어돔의 경우 안에서 활동하는 선수와 관객들의 냉난방과 공기질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설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양군은 많은 업체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참여업체의 기준은 완화했지만, 대신 세부 평가 항목은 체육시설 기준을 적용해 요건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육시설 용도로 딱 제한했을 때는 이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적을 보유하는 업체가 많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참가 업체가 적으면 경쟁이 너무 또 제한적이 되다 보니까 입찰 참여 업체를 평가하는 과정도 의문입니다. 양양 에어돔 사업의 외부 평가위원 모집에는 140명이 신청했는데 선착순으로 21명을 1차 선별했습니다. 선발 공지에 없던 요건이 생긴 겁니다. 이후 입찰 참가 업체들이 추천 방식으로 7명을 선정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평가위원도 제가 알기로 100여 명 이상이 등록을 했는데 양양군이 임의로 추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특정 업체에 우호적인 인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최종 평가위원 중에는 같은 대학의 같은 학과 교수 2명이 포함됐고 강원 도내 위원은 1명도 없었습니다. 양양군은 21명을 선별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왜 접수순으로 했냐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저희도 그 140명에 대해서 이분들의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거를 일일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양양 사이클 경기장 에어돔 조성 사업의 우선 협상자는 산업시설 실적이 많은 업체가 선정됐는데 만약 체육시설 에어돔으로만 입찰 기준을 한정했다면 이 업체는 참여 대상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영우입니다. 강릉의 한 의료기관에서 허리 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발생한 의료 감염 이상 증상자가 18명까지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처음 8명이었던 감염 추정 환자는 어제 4명이 추가된 데 이어 오늘 8시 기준 6명이 늘어나 모두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 증세 환자 18명 가운데 60대 남성은 지난달 27일 사망했고 4명은 현재 중태입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7월부터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시술을 받은 444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고 추가로 6월 16일 이후 6월 시술 환자 96명까지 대상을 확대해 현재 540명까지 늘었습니다. 어제 강릉 지역에 비가 내렸지만 강릉 오봉저 수지의 저수율은 28.3%에서 28.2%로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오봉저 수지 인근인 왕산 일대에는 10mm 안팎의 비가 내렸지만 가뭄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가뭄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강릉 지역에 5mm 안팎의 적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해갈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시는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물절약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최대 50mm 안팎의 비가 내리며 가뭄 해갈에는 여전히 부족한 동해안과는 달리 강원 내륙은 하루 종일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춘천의 한 산골마을에서는 밤새 폭우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전이 발생해 마을이 암흑 속에 갇혔습니다. 그 현장을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깊은 산골에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멈춰선 한국전력 차량. 전신주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폭우가 쏟아진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밤새 전기는 물론 통신까지 끊어져 사실상 마을 전체가 고립됐습니다. 고치러 오신 줄 알고 구하라고 했는데 아니구만. 가보잖아요 지금. 암흑됐잖아요. 지금 촛불 하나 켜놨는데 키나만 나요. 아무것도 못 찾아요. 구비진기를 통해 찾아간 또 다른 집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정전으로 양수기까지 멈추면서 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전이 난 산골 마을의 가정집입니다. 양수기가 작동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물도 나오지 않고 더운 여름이지만 이렇게 선풍기도 틀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로 모다로 지하수를 쓰고 있으니까 물도 안 나와서 화장실도 못 가고 변기를 내릴 수도 없고 설거지도 못 하고 그냥 이렇게 불편할 줄 몰랐습니다. 인근 군부대나 방송사 중개소는 비상발전기를 가동해 전력을 확보한 반면 마을 주민들은 휴대전화 신호마저 끊기면서 정전 사실을 외부에 제대로 알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터져요. 오는 것도 안 되고 내가 걸어도 안 되고 유튜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완전 먹통이에요. 이장님한테도 전화 걸어도 안 되고. 피해 규모는 모두 31호, 전기와 수도, 통신까지 끊긴 채 산골마을 주민들은 한여름 밤낮을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원주의 한 복지원에서 직원들의 장애인 학대 행위가 빈번하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주로 CCTV가 없는 방으로 데려가 폭행 등의 인권 침해가 벌어졌다는 내용인데요. 관계기관의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복지원은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장애인과 노숙인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원주의 한 복지원. 지난 6월 말 시설 내부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복지원의 간부급 직원이 지적장애를 가진 생활인과 방 안에 있을 때 다른 직원이 문 밖에서 녹음한 겁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피해 장애인을 직접 만나 물었더니 방문을 잠그는 신용을 하고 목을 조르는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가해자의 이름을 말하며 사무실 자리도 지목했습니다.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린 건 내부 직원들이었습니다. 곧바로 가장이 간 다음에 저한테 물어봤대요. 그래서 가장이 어떻게 했냐니까는 팔을 뒤에서 꺾어서 압박을 했다고 이렇게 그분이 좀 어눌하지만은 금방 있었던 일이니까는 기억을 하시고. 이들은 CCTV가 없는 방 안이나 목욕탕, 강당 준비실 등에서 일부 직원들의 폭행과 각종 인권 침해 행위가 이뤄졌다며 목욕탕에서 지적장애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2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일도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복지원에서 함께 생활하는 노숙인들도 관련 목격담을 털어놨습니다. 그 옆에 창구식으로 돼 있어. 이제 의자 이제 매트를 쓰이던 것 같은 놈들가 거기 끌고 들어가더니 이렇게 하고 목을 쪼이고 이렇게 해서 가까워 소리가 나고 막 난리 나는 거지. 목욕탕 사고와 관련해 해당 직원은 장난으로 장애인의 왼쪽 발목을 잡으면서 사고가 났지만 고의는 없었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했고 이후 다른 징계는 없었습니다. 또 복지원은 치료비 전부를 피해 장애인 계좌에서 지불했는데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뒤늦게 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복지원 측은 폭행 등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확인된 바가 없다면서도 강원도와 장애인 권익공호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강릉시의 미분양 세대수가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2%를 밑돔에 따라 강릉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와 강릉시에 따르면 8월 1일 기준 강릉의 미분양 세대수는 1,120세대로 전달보다 96세대 줄었습니다. 강릉시의 미분양 관리지역 기준은 현재 1,217세대로 이를 밑돌아 6월부터 2개월간 지속된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릉 전파관리소가 오늘 MBC 강원영동을 찾아 어린이 전파교실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어린이 전파교실에는 강릉 지역 초등학생 24명이 방문해 MBC 강원영동 방송국 내 TV와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 과정을 살펴보고 미디어 발전 현황을 설명들었습니다. 강릉 전파관리소는 어린이들에게 과학과 전파, AI 등과 관련한 다양하고도 유익한 교육을 해마다 전개하고 있습니다. 강원FC가 오는 9일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 김천 상무와 치르는 홈경기 시작 시간이 폭염을 고려해 오후 7시에서 7시 30분으로 조정됐습니다. 2025 하나은행 K리그1 25라운드로 치러지는 이날 경기에서는 하프타임에 조명을 끄고 음악에 맞춰 함께 응원하는 오렌지 나이트 퍼포먼스가 펼쳐지며 이광현, 서민우, 김대원 등 주요 선수의 스페셜 마킹 유니폼이 한정 판매됩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팬사인회와 응원 피켓 만들기, 퍼펙트 키커 게임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강원도 특산물을 활용한 식음료 부스와 푸드트럭 8대도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의 2025년 지역개발사업 공모에서 태백시가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은 낙후 지역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태백시는 국비 25억 원을 지원하는 일반 공모에 선정돼 관광 인프라 조성을 추진합니다. 태백시는 국비에 지방비를 더해 모두 30억 원으로 용현동굴 일대 13,000여 제곱미터에 자생 은하수 정원을 조성하고 주차장 등을 확충합니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며 상대적으로 서늘한 동굴 관광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성군은 천연 동굴과 인공 갱도가 연결된 화암동굴 관광지에서 무더위를 피하고 금광의 역사와 미디어 아트를 관람하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803m에 이르는 화암동굴은 연중 평균 기온이 14도가량 유지되며 석순과 종석 등 자연의 신비와 금광 역사 전시, 미디어 아트 등 볼거리가 마련돼 매년 연간 13만 명 이상이 찾고 있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강원도 내 유일하게 우수 등급인 나등급에 선정됐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는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자체 사업 활성화와 수익 창출 노력, 재무 건전성 확보 등으로 4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편 강원도시개발공사와 춘천 동해 정선, 원주 속초 영월은 5개 등급 중 3번째인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속초시가 야간 보건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속초시 공공심야약국은 조양동에 행복약국이 지정돼 매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운영 중이며 속초시는 올해 초 오후 8시부터 같은 날 자정까지 중 3시간 동안 문을 여는 약국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에서는 해열 진통제와 감기약, 위장약 등 일반 의약품은 물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 조제가 가능하며 속초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동해시 온라인 쇼핑몰인 동해몰에서 8월 특별 할인 기획전이 운영됩니다. 동해시는 우수 제품을 보유했음에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입점 업체들을 위한 전용 기획전 코너를 마련해 내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 품목별로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참여 행사도 마련돼 기획전 제품에 대한 첫 구매 후기를 작성한 고객 20명에게 선착순 적립금을 지급하고 사은품 증정 행사 등도 마련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